킬키즈 그리고 이 사역들을 하나님의 성도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눠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 성광교회에서 이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 강사분들, 다른 강사분들 보니까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에게 이런 자리를 주신 이유가 제가 그래서 조금 다른 분들과 좀 다른 이야기 조금 시간 되면 하고 이러기 위하여서 저를 초대해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온 건 많은데요. 시간 봐가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하겠는데요. 저는 일단은 키르기즈, 아까 우리 키르기즈 스탄이라고 하죠. 제가 보통 이제 권면할 때 소개할 때 보통 우리가 키르기즈 스탄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키르기즈까지 있습니다. 이제 좀 이따 강의 때 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제가 이야기할 텐데 일단 그 실수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그렇게 쓰고 최근에 이따 이야기할 테지만 최근에 우리랑 축구했죠. 그 앵커들도 다 키르기즈스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메일도 한번 보냈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제목은 떡과 복음 선교라고 이름했고요. 저는 이 군산에 있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좀 됩니다. 나포교회 부목사, 나포교회 부목사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한국국제기여대책기구 NGO에서 선교 나가려고 6월에 준비하고 있고요. 네, 2010년에 키르기즈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NGO 개발협력 분야에서 했는데 일단 후반부에 이 사역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하여서 어떠한 사역이며 어떻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국제협력에 대하여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강의하는 일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함께 하는데 오늘 특별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만 하나 읽고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모두 다 알다시피 이 출애굽기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 내내 참가하신 분들께서 이 이야기를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는 다 아실 테니까 말씀을 한번 계속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강의를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키르기즈, 현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가 어떤지에 대하여서 좀 이야기해드리고요. 떡과 복음 사역, NGO,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하여서 조금 후반부에 이야기해드리고요. 제가 지금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어떠한 사역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제가 시간이 좀 되면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할 텐데 이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5년, 6년 이거 이야기 강의하고 다니는데 이 정준하가 했죠? 이게 할 때부터 이제 인사말을 아이들 딱 그냥 알아요. 이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슬람들의 대표적인 인사말이죠. 같이 해볼까요? 아살라 알라이쿰. 이렇게 인사합니다. 처음에 묻는 사람이 아살람 알라이쿰이라고 인사하면
대답하는 사람은 와 알라의 꿈 아살람이라고 대답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말은 이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요 밑에 무슬림이 주된 종교인 거의 모든 나라들이 요 인사말을 이거 들고 죄송합니다. 안 돼. 네. 요 인사말 이제 되네요. 요 인사말로 인사하고 물론 이제 자국에 인사말이 있지만 대부분의 문화적 바탕이 이슬람이기 때문에 요 인사말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알라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이 인사말을 이렇게 딱 제가 말해주면 불편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인사말이라고 했는데 사실 인사말 자체는 알라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살람이라고 나와 있는 살람은 보통 우리가 평화, 우리가 성경에서는 살롬이라고 하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 밑에 지방은 가보신 분들 여행이나 자주 가면 보통 이제 살라맛 이 단어가 다 들어가죠. 다 똑같은 뜻입니다. 이제 그 밑에는 언어만 좀 다르고 그 평안이라는 뜻인데 일단 아시 들어가면 이게 아랍어로 정관사입니다. 그러니까 더 피스. 그러니까 그냥 피스가 아니라 정관사가 들어가는 피스로서 알라만이 줄 수 있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알라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이고 밑에 말은 그 반대에 당신에게도 있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해주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해주면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가라는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설교할 때마다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아자를 빼고 인사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슬림이 아니니까 그냥 살람 알라의 꿈이라고 인사해도 이거는 그냥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뜻이니까 사실 그냥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냥 무슬림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인사하나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이 강의 내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인사했습니다. 아살람 알라이쿰이라고 인사했는데요. 왜 제가 그렇게 인사하고 대답할 때도 그랬는지는 오늘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갔다 왔던 이 키르기즈는 동양의 스위스라고 별명이 붙어 있고요. 대부분의 나라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한 70~80%가 저런 산지고요. 작은 산이 아니고 거의 1500고지가 넘는 산이고 가장 높은 산, 그러니까 우리가 처선산맥이라고 하죠. 처선산맥은 3000m, 4000m 넘는 산들도 있고 대부분의 도시는 800고지, 900고지 이상 되는 도시에서 대부분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요. 이것 때문에 유명해졌죠. 제가 키르기즈를 갔다 왔던 사실을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알았는데 이 나라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축구 경기가 있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이제 무수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갔다 온 나라 아니야? 그때 이야기하신 그 나라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선교 준비하고 제가 어떤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할 때 전혀 무리 없이 애들이 이제 처음 들어보지 않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축구를 보신 분은 그때 우리나라가 겨우 이긴 그 나라,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나라였는데 우리나라가 두 번 했죠. 경기를 아시안 게임 때도 했고 전에 올림픽 뭐도 했는데 1대0, 2대1 이렇게 이겨가지고 유명했던. 자, 여기도 키르기즈 리퍼블릭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르기즈스탄 리퍼블릭이라고 써 있지 않고 키르기즈 리퍼블릭. 그러니까 이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 리퍼블릭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 나라는 왜 그렇게 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앙아시아 6개국, 그러니까 스탄자가 들어가는 6개국이 중앙아시아에 속해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파키스탄 이런 나라도 스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이 6개 나라가 중앙아시아 6개국이라고 표현하고요. 공유하는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이 있죠. 소비에트에서 독립한 나라들이며 문화적 특징이 있는데, 여기 제가 이게 포인터 불빛이 되나요? 불빛은 안 돼요. 아, 그래요? 찾으셨죠? 키르기즈, 여기도 키르기즈스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소비에트가 세계사 배우시면 제정 러시아가 있고, 소비에트가 이 나라를 다 흔히 여기서 연방으로 해서 같은 나라로 해서 다스렸죠. 그 다음에 1991년, 그러니까 저도 기억하고 여기 보니까 연세들이 기억하실 분들인데, 그 고르바초프 머리 벗겨지고 지도 있는 그 사람이 대통령을 끝내고 나서 1991년에 일제히 이 나라들이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1991년. 그 중에 이 키르기즈가 첫 번째로 독립한 나라입니다. 그 많은 나라 중에. 근데 이제 시작할 때는 키르기즈스탄 리퍼블릭으로 1991년에 독립했는데, 헌법을 만들 때 키르기즈스탄이 키르기즈 리퍼블릭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 바뀌었는지를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스탄이라는 뜻은 땅이라는 뜻이죠. 고대 인도어로 뜻으로 땅이라는 뜻.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카자흐인들의 땅, 키르기즈인들의 땅, 타지크인들의 땅, 우즈베크인들의 땅,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이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랑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반도에 사실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는데, 아시다시피 몽골을 가신다니까 몽골이랑 비슷하게 유목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민족이 똑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유목민들, 그러니까 시족 단위 이런 민족이 다 살고 있었는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프리카랑 비슷합니다. 아프리카도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반듯반듯한 게 그 나중에 그 서양 사람들이 나라들을 독립시키려고 막 작았다 그냥 그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프리카가 내전이 그렇게 많고 서로 죽이고 하고 했던 거 이유는, 그때 이제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이런 애들이 그냥 작았다 막,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떤 특성, 민족의 사람들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그어버리니까 지금도 같은 나라지만 그 안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라서 분쟁이 계속 있는데, 이제 이 나라도 보면 중간중간 빠듯한 게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도 보면 저 아라레 부근에 빠듯하게 그어놨죠.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똑같습니다. 제정 러시아가 소비에트 때 이 나라들을 연방으로 묶으려고 그냥 그어버린 겁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지금도 이 안에 분쟁과 내전이 끊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왜 끊이지 않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지금 우즈베키스탄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지금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이 모여있는 저곳이 흔히 얘기해서 중앙아시아의 화약고라는 곳입니다. 저 작은 지역에 지금 거의 10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이 카슈미르 지역이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거기에 거의 버금가는 지역이 저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냐? 최대 부족의 나라의 이름을 그냥 딴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카자흐이라는 민족, 시족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으니까 여기는 카자흐의 땅이다. 우즈벡도 똑같습니다. 다른 민족이 다 살고 있었지만 우즈벡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으니까 여기는 우즈벡 사람들의 땅이다. 똑같은데 이제 아까 키르기스탄은 처음에는 키르기즈스탄, 그러니까 키르기즈 사람들의 땅이다라고 1991년 그 이전에 만들었는데 이 나라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키르기즈스탄의 사람들이 나라가 아니고 키르기즈라는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땅이다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헌법을 만들 때 그 스탄이라는 말을 없애버립니다. 누구의 땅이 아니다. 그냥 키르기즈라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키르기즈 리퍼블릭이라고 1994년 헌법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제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이 이야기를 줄여서 이제 방송국에 메일을 보냈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외교부나 대사관도 주한 키르기즈스탄 대사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 주한 키르기즈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교부도 다 그렇게 했는데 키르기즈스탄이라고 말하시면 이게 외교적 결례니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야기했고요. 여기 있는데 키르기즈는 정식 명칭은 키르기즈 공화국이라고 하고요. 인구는 뭐 626만 명 정도 되고요. 80개 민족 정도가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GDP는 저 정도 되고요. 1991년 소비에트에서 가장 먼저 독립한 나라입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해 있고요. 뭐 사회주의적 사고는 아직까지 있고 우즈벡과의 갈등들이 좀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최초로 우회 민주주의가 지금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밑에는 이제 약간 이슬람 문화인데 초대, 환대, 유목, 파티, 보쌈, 이슬람 문화들이 있고 보쌈 문화가 있죠. 뭔지 아시죠? 보쌈 유목민들에게는 남아있나 우즈벡에도 남아있고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신부를 훔치는 가져가는 그러니까 그냥 남자들이 이제 이 나라 말로 남자들이 결혼하다, 장가가다라는 그냥 뜻이 신부를 가져오다라는 단어로 장가가다라는 뜻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지만 아직도 그냥 도시에서도 있어요. 그냥 옛날에 내가 말 타고 가져왔다는 말 타고 신부가 될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지금은 도시에서 차로도 합니다. 얘네들이 친구 이제 세네 명이라 길 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막 아무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찍어놓죠. 일단 찍어놓고 도시 가다가 세네 명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 여학생들에게는 그 부모 삼촌들에게는 비상 걸린 날입니다. 내 동생들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막 가서 어디 가서 못 놀게 하고 그 졸업식 날 가면 차에 태우고 갑니다. 몇 명? 그러니까 한 명이에요. 그런 건 없고 여기는 한 명인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보쌈이 이제 딱 하면 문화는 그렇습니다. 다 똑같지만 일단 신랑 집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신부 집에 연락하죠. 내가 당신 딸을 데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나랑 결혼하기 원합니다 하면 이 신부 부모가 화내지 않습니다. 이거 아시죠? 흔히 이야기해서 우리 딸이 당했구나 하고 이제 가서 화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라 하죠? 알고 있나요? 어떻게 할까요? 내 딸을 데리고 있다. 경찰을 데리고 갈까요? 내 딸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에? 고맙다고 내 딸을 딱 가서 이제
아시죠? 몸값을 이제 협상하는 겁니다. 얼마다, 얼마를 주면 된다. 예. 근데 여기서 사실 이게 협상은 아닙니다. 이 딸을 다시 데려가진 않아요. 왜 그냥 이게 한번 데려가면 그걸로 이제 이 여성의 인생은 네. 저기요, 여자가 남자를 훔치지는. 그러니까 제가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네요. 제가 가서 물어볼게요. 제가 아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들어보고 얘기 물어봐서 다음 시간에 광고하도록 하겠는데, 이게 훔치고 몸값 협상이 되면 바로 결혼식을 합니다. 이제 그날 바로 초대해서 3일간 결혼식을 바로 해요. 여자가 싫으면. 네? 여자가 싫으면. 그러니까 싫으면 있어요. 그러니까 싫으면 나가면, 왜 못하나, 이게 부끄러움에 문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나가면 아까 인생의 끝이다 이제. 나는 어디, 왜냐면 제가 이제 좀 이따 제 사역을 하겠지만, 제가 이제 청소년들이 국제교환 학교 사역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 방학에 집에 갔다 오면, 방학이 저희가 길지도 않아요. 2주 정도 되는데 시골에 갔다 오면 아시죠? 하얀색 수건을 감싸고 와요. 결혼했다는 겁니다. 일단 일반 여성들은 그냥 다니지만 결혼을 하면 하얀색 수건을 머리에서부터 감싸고 오는데, 근데 이게 어릴 때 하면 대부분 이렇게 결혼하면 흔히 이야기해서 우리 옛날 말로 소박을 받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마을에서 친구들, 부모 거의 끝난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는 일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그 여성들, 여자 학생들에게, 야, 너희들 시골 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부일부재로 일어나니까 어떡하겠냐 하면 아이들이 당하면 결혼해야 됩니다. 야, 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게 제가 거기 대부분 왔던 여학생들이 지식도 높고 대학생들, 이런 학생들이지만, 야, 만약에 너 갔는데 너희 마을에 있는 누가 너를 데리고 가면 어떡하겠냐 하면 결혼해야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가슴이 아픈 게, 이 친구들이 잘 살면 그나마 괜찮은데 19은 다시 쫓겨납니다. 이제 근데 이게 또 금방 쫓겨나지, 그냥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랑 같이 쫓아내요. 근데 이게 전혀 무리하지 않는 법입니다. 제가 신문에 나왔는데, 저희 있을 때 이제 나라에서도 이게 심각한 일이니까 사실은 불법입니다. 하면 안 되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남편이 그 남자가 잡아가야 하는데, 이 나라 법이 웃긴 게, 그 이제 신문에 사설이 났는데 그 징역, 그러니까 이 벌 자체가 집에 있는 송아지를 훔친 것보다 집에 있는 여자를 훔친 게 벌이 더 가벼워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소를 훔치고 나온 거랑, 이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여자를 훔쳤다라는 표현 자꾸 쓰니까 죄송합니다. 했을 때, 경찰 법원까지 갔을 때 더 가벼운 벌은 소를 훔친. 제가 이제 좀 시골에 가서 사역하는 관계로 키르키즈어를 배웠고, 이제 그 키르키즈 제가 있었던 동네에 초등학교 국어 선생님에게 가서 나에게 키르키즈어를 알려달라 해서 그분에게 키르키즈어를 배웠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막 시장 가도 너무 좋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가 이런 가난한 나라, 개도국, 개발도상국에 가면 흔히 이야기해서 바가지 씌운다, 등쳐먹는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여행 가면 막 외국인들에게는 무조건 하니까 무조건 깎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시장, 제가 살았던 저 마을 시장에 가면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 마을에 2년 6개월 정도 살았는데, 이제 좀 시장에 가니까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아요. 제가 이제 처음 시장에서 나타났을 때는 한국인인지 키르기즈인지 모르는데, 제가 좀 말 어눌하게 하고 이러니까, 제가 현지어를 썼지만 어눌하게 하니까, 너 어디에서 왔어? 하니까, 네, 한국에서 왔어? 이러니까, 야, 한국애가 왜 여기 있어?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보통 선교사님들이랑
여러분들 계시는데 수도에 살았는데 제가 좀 시골에 있으니까 이거 좀 한국 왜 여기 살아야 했는데 야 나 그냥 여기에 살고 있어 하는데 더 걔네들이 놀랐던 게 제가 이제 현지어를 쓴다는 야 너 왜 우리나라 말을 써? 러시아 말 써야지 했는데 왜냐면 이제 외국인들은 거의 100% 러시아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지어가 있는데 소비에트 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이나 도시에서는 그냥 다 러시아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제가 뭐 시장에 가서 야채를 사는데 키르키즈 말을 자기네 말을 하면 우리 말을 어떻게 알아? 하면 제가 항상 준비된 멘트를 하죠. 아, 내가 키르키즈에 왔으면 키르키즈 말 써야 한다. 딱 한마디 하면 이 사람들이 너 최고다. 막 채소 막 더 주고 막 아줌마들이 막 과일을 사러 가면 막 왜 1kg 샀는데 귤 계산했는데 막 봉지에 막 더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그 제가 살았던 시장에 단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 이제 막 근데 이제 안 좋은 점은 단골들이 많으니까 시장에 지나갔을 때 그냥 못 지나가죠. 원래 이제 뭐지? 야채가 필요 없는데 아는 체예요. 막 가면 제 이름이 이제 악졸이었는데 악졸 잘 지내냐 너 하면 이 말은 야 내 이제 좀 사줘라. 그래서 또 그냥 사줍니다. 또 가면 또 이제 과일 가게 아줌마가 또 야 잘 지내냐 뭐하고 지내냐 뭐 또 이야기하다 보면 네 뭐 다른 과일 귤이라도 또 한 봉지 사오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똑같습니다. 자 이게 왜 똑같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원래 키르기즈 민족은 저 몽골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즈벡도 사실은 몽골 사람들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즈벡도 사실 몽골 사람들과 혼혈입니다. 원래 민족 자체가. 그러니까 다 이쪽에 살았는데 이제 몽골이 서진하죠. 몽골이 잘 나갔을 때 유럽까지 서진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밀려가지고 서쪽으로 옵니다. 서쪽으로 오고 몽골이 더 왕성해지자 남쪽으로 더 내려와서 그 유목민들이 다 저 지역으로 사실 몽골에게 밀려가지고 몽골 지역에 살았던 민족의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밑에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 정착하고 있었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키르기즈가 80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즈벡 사람들 이런 나라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2010년에 키르기즈와 우즈벡이 이제 유혈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게 남쪽에는 자 키르기즈 존 그러니까 뭐요? 여기서부터 우리 땅이다. 이 이야기가 왜 일어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프리카도 똑같지만 이게 도시에 나눠버린 거죠. 막 나누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안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친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잘 살아가면 되는데 키르기즈 사람들은 정치 경제 왜 그러냐면 자기네 민족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되니까 아 우리 민족 사람들이 최고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즈벡 민족이 경제는 잡고 있는 거예요. 상권은.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0년에 결국 폭발합니다. 그래서 나오나? 6월 10일 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시 이야기했지만 2010년 제가 3월 말에 갔는데 4월에 혁명 나서 제가 한 달을 한국에서 너 잘 있냐 매일 전화하고 제 파견했던 단체에 전화했는데 잠시 조용해졌는데 2달 또 제가 좀 하려고 하니까 6월에 그 남쪽에서 내전이 일어났어요. 200명이 사망하고 10만 명 이상 부상했는데 이때 그러니까 저는 북쪽에 있었는데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한 일주일 지나니까 남학생들이 저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즈벡 사람들하고 싸워야 합니다. 저 가라고는 안 했죠. 가면 안 된다. 다행히 이제 진정됐지만 이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앙아시아, 아까 했던 우즈벡, 그리고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요 화약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1000만 명이 밀집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이 있어요. 아까 지도 보면
그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계속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 페르카나 분지라고도 하죠. 보시면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이 약간 서로 들어가면서 위치하고 있는데 이제 저 지역이 페르카나 분지라고 하고 저 지역에 사실상 80개 민족 이상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르기즈의 주 종교는 일단 이슬람이고요. 80% 정도가 이슬람을 믿고 있고 지금 뭐 동작이거나 라마단 끝났을 때 이야기고 라마단은 다 아시겠지만 그 이슬람이 금식하는 기간 정해놓고 코란에 나와 있는 금식하는 기간이고요. 그 기간이 되기 직전 되면 집에 우편물이 다 와요. 이게 다 아시겠지만 여기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슬람 전문가가 오시겠지만 그 일출일몰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금식해야 된다는 그 날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교회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라 그게 나오고요. 우편물이 딱 옵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올해는 라마단 기간이고 첫째 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다. 여기서는 무엇을 읽어라 하고 자, 그 라마단 기간에는 이 모스크에서 동네에 있는 모스크에서 끊임없이 나와 이제 코란 읽죠. 그러니까 그 확성기를 대고 마을에서 그래서 이제 그 코란은 그 나라 말은 아니니까 제가 이제 못 알아듣지만 계속 나와요. 그냥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 날에 읽어야 되는 이제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게 대단히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많이 있죠.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이 불편해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키르기즈의 주 종교는 이슬람이 맞고 이슬람이고요. 사마르칸트 이야기도 중앙아시아 이 사마르칸트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사마르칸트 그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뭐 영적 고향 누구나 한번 중앙아시아 무슬림이라면 가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저기서 한번 오고 갔는데 수도가 다른 데인데 여기로 데려갑니다. 한번 유명화 됐던데 왜? 중앙아시아에 왔으면 우즈벡에 왔으면 여기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에 왔는데 다른 나라 대통령이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나라 어디 예를 들어 뭐 경주에 불국사 한국에 왔으면 누구나 불국사에 와서 와야 된다고 대통령이 갔죠. 왜냐하면 이제 우즈벡 이런 데 가면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사마르칸트고 이제 이거는 우즈벡 대통령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장례를 이제 여기까지 와서 합니다. 사마르칸트라는 지역. 사마르칸트는 이슬람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뭐 영적 고향이고 무슬림들이 이 19세기 18세기 정도에 개혁파들이 등장합니다. 이 개혁파들이 중앙아시아에 와서 이 사마르칸트 중심으로 이슬람을 전파하고 중앙아시아 이슬람 대부분은 이 그때 개혁파들이 사마르칸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개혁파들이 만든 거고요. 또한 15% 정도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소비에트 때 러시아 사람들이 여기 살았고 아니면 이제 러시아가 강제 이주를 했죠. 자기네 이쪽에 살던 사람들을 우리나라도 이제 고려인 분들도 계시니까 이분들을 강제 이주하면서 그분들의 종교는 러시아 종교회니까 종교회 이 성당, 회당이 어디 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즈벡 이런 나라도 다 종교회가 있어요. 15% 정도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고요. 보통 제가 몇 번 들어갑니다. 이제 도시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이렇게 보면 하나 사진 준비했나? 이거 준비 안 했네요. 가보면 성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 베드로 뭐 이런 성인들의 그림이 양쪽에 있고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기도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고 싶은 성인들 앞에 가서 기도하고 좀
뜻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픈데 뭐 머리가 아프고 팔 어디가 아프면 어디 아프면 누구에게 가서 기도해야 된다. 어느 그 앞에 있어요. 저희 딱 이분은 아마 저분 앞에서 어디가 아픈지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앞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사실 러시아 종교에는 키르기스 사람들은 없어요. 러시아 그때 떠나지 못한 러시아 분들 그 강제이주 당해서 그래서 아마 우즈벡이나 중앙아시아에 다 있는데 이건 이제 명목상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마 돌아가시면 유지되기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그 이슬람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이슬람은 우리가 아랍에 있는 이슬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랍에 있는 이슬람은 뭐 원리주의자들도 있고 근본적인 코란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근본주의자들은 테러도 많이 일으키고 무섭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여기 중앙아시아 이슬람은 그 무리들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지만 러시아 소비에트가 이 지역을 원활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스크바 중심으로 있었지만 이 광활한 15개국이었죠. 광활한 대륙을 모두 다스리기 위해서 적절하게 활용했어야 되는데 그 적절하게 활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종교입니다. 다들 알겠지만 종교를 토대로 사람들을 통치하는 게 사실은 가장 원활하게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제정 러시아가 소비에트가 이슬람을 전략적으로 이용합니다. 민족 종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요. 그 소비에트 때 만들었던 그 종교적 영향 그리고 이슬람이지만 아랍의 이슬람과 다른 약간 사원이즘 그러니까 그냥 민중의 이 사람들이 믿었던 이슬람이 있어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슬람은 국가가 신정국가 그러니까 알라가 하나님을 통치해야 된다는 게 그 아랍의 최근에 IS도 그렇고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앙아시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소비에트가 어떻습니까? 자기네 나라가 통치해야 되는데 그런 문구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는 사실상 희석되어 있고 그냥 이슬람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냥 일반 대중들이 믿었던 사모니즘적인 이슬람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자기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러시아가 전파한 이게 혼재되면서 사실 아랍에 있는 그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인사했던 아살람 알라이쿰이라는 인사말이 제가 왜 나중에 그 인사말로 했냐 모두 아시겠지만 많이 들어보겠지만 이 나라 가면 막 이런 간증들 많이 들었죠. 우리가 전도 여행을 우즈벡으로 갔는데 문 두들기고 모르는 사람 집에 들어갔는데 막 우리 막 환대해주고 음식 막 바닥에 깔아주고 막 우리가 뭐 하나님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을 환영해주고 막 했더라. 기쁘다 간증 뭐 이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죠. 물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가 설교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설교가 이루어지는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사실은 중앙아시아 아까 했던 우즈벡, 키르기즈 이제 이런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역사적 전통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유목민들 아까 환대하는 유목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 전통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람 집에 초대해서 많이 갑니다. 사람 집에 초대해서 가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특히 아까 라마단이 끝나는 날은 어느 집에나 갈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어느 집. 다 들어가면 잔치상 벌어지고 먹고 나오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제가 갑니다. 가면 보통 어떻게 하냐 환대하는 문화니까 제가 앉으면 그 집에 어른이 있더라도 손님에게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제가 딱 가서 앉으면 가장 안쪽 자리에 방석 깔아주고 제가 딱 그 자리에 앉고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머리 히트 가지고 이런 분이 앉아도 제가 그 자리에 앉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한데
이게 사실은 그냥 그 나라 문화입니다. 그 사람들이 편한 거예요. 제가 앉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죠. 한국에 했던 거 똑같이. 물론 한국말로 안 하고 그 나라 말로 기도합니다. 그 나라 말로 뭐 똑같이 해요. 이게 뭐 똑같아요. 하나님 이 음식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이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잘 되고 하나님의 이 기도를 똑같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까 이렇게 다 손 올리고 있죠. 다 기도할 때 이러고 하다가 아멘 할 때 이렇게 오민이라고 해요. 다 똑같은데 그러면 제가 기도 끝나면 다들 똑같이 오민해요.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일단 알라랑 뭐 하나님 이 단어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말로 구다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알라라는 말로 따로 쓰는 게 아니라 구다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회에서는 하나님, 그렇죠, 신이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쓰고 이슬람 사원에 가면 알라라고 쓰고 예를 들어서 이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집에서 어떤 사원이즘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 단어를 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 뭐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건강과 이런 걸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왜 다 오민이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 내면에 제가 구다이라고 기도했을 때 내가 믿는 내가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섬겨왔던 그 사람들이 그 신에게 기도했고 그 중에 이제 이슬람이 있으면 신자가 있으면 알라에게 기도했으니까 오민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성교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것은 사실 괜히 좀 고민해 보시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살라무 알레이쿰이라고 그냥 인사하고 제가 아까 그냥 기도해 주라고 했을 때 기도하고 아까 라마단이 끝났을 때 그 이슬람 친구들이 제 주위에 크리스찬이 아닌 학생들이랑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 라마단이 끝나는 큰 명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라마단 끝나는 걸 축하하는 의미로 사람들 집에 방문해서 축하해 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라마단이 끝났으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라마단이 끝났으니까 라마단을 무사히 끝나게 해주신 알라에게 감사하고 집을 방문해서 이 집마다 우리가 축복해 주자라는 의미로 저에게 부탁하지만 제가 안 돼. 네, 하나님 믿는데 이 라마단 안 돼. 제가 방문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가 집집마다 그냥 방문해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줍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자신이 믿는 그 생각 속에서는 있지만 저는 어쨌든 하나님으로 기도하고 해줬던 걸 제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 나라 말을 쓰고 이 나라의 문화 가운데 함께하고 이런 전통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을 무리 없이 생각했다는 거. 이 나라 중앙아시아 이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랍의 이슬람들과 조금 다른 그러니까 문화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적 특징이 있고요. 이거 제가 영상 안 가져와서 빨리 하는데 제가 이제 일했던 곳이 이거 전현무 제가 옛날에 YTN 앵커였을 때 있는데 제가 추입 미래 지도자 학교라고 한국에서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한국하고 한국 기아대책기구랑 함께 세운 기숙형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농군학교 아시죠? 가나안 농군학교의 그 모델을 그대로 가져가서 여기서 8개월간 먹고 자고 하면서 배우는 그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 가서 매니저로 있었고요. 물론 이 학교가 여기가 선교사님이 세우셨고요. 저희 2대 선교사님이 교장님으로 계시고 제가 이 학교에 이제 3대 교장으로 가기 위해서 이 학교로 가는 거고요. 이제 학교에서는 자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 성경적 세계관 이거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학생들에게 8개월간 아침에 이제 명상 시간이라는 시간도 있어요. 그런 시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의 가치관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친숙하면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어차피 압니다. 이 학교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세운 학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학생들이 다니는 거고요. 이슬람 친구들이 많이 다니고요. 거의 이제 3분의 1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자기 훈련시키는 학생들 훈련시키려고 저희한테 보내주는 케이스가 좀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슬람이죠. 이슬람 학생들이 와서 가르치는데 이제 좀 친해지면 저랑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나눕니다. 이 종교가 뭐냐? 선생님은 그 하나님 잘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저희는 이슬람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냥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 종교가 이슬람이 아니에요. 키르기즈 민족은 무조건 이슬람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네 조상들이 다 믿어왔던 종교이기 때문에 믿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조금 더 친해지면 이제 어떤 하나님 성경적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저희 생각도 나누고 그리고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 친구들하고 지금도 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 친구들 제 결혼식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 일하러 왔어요. 제 결혼식을 성남에서 했는데 이천하고 대구에서 왔습니다. 제 결혼식 이제 축하해 주러.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이 자리에서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하는데 키르기즈 말로 이야기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저랑 아내만 알아들었죠. 두 친구 다 크리스찬은 아니고요. 지금도 이슬람 친구들인데 저희 결혼 축하해주러 왔고요. 저희가 이 제주도도 저랑 옆에 있는 아내고요. 이 친구들 제가 다 가르쳤던 학생들인데 다 같이 한 명은 가운데 있는 친구는 크리스찬인데 아직도 이슬람이고 가끔 이제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한다는데 제가 왜 제주도에 갔냐면 제가 이 학생들에게 이 학교에 다닐 때 약속했던 게 있어요. 야 얘들이 이제 한국에 오고 싶은 게 소원이거든요. 야 한국에 오면 내가 제주도 여행 한번 시켜준다 이야기했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이 제주도가 어떤 우리로 말하면 하와이 괌 꿈의 휴양지 한국에서 이 드라마에서 항상 나오잖아요. 그 푸른 바다에 올해 이런 대륙이니까 그런 데가 없으니까 야 제주도에 내가 시켜준다 했는데 이 친구들이 진짜 왔죠. 일하러. 제가 이 3박 4일 했는데 3박 4일 동안 운전도 다 하고 먹을 거 이렇게 사주고 막 해서 하고 이 친구들이 지금도 있는 친구들 많고요. 사실 이제 저보다 돈을 조금 더 많이 버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막 이야기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야 돈 좀 보내라. 내가 요즘 네가 나에게 키르기즈에 있을 때 얻어먹은 게 많잖아. 제가 여름에 막 아이스크림, 음료수, 밥 같은 거 많이 사줬거든요. 또 그렇게 나한테 얻어먹었는데 이 와서 나한테 좀 사줘라 하면 이 친구들이 사주고 이래요. 이제 제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둘이나 태어났을 때 이제 막 돈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게 돈도 받으셔야죠. 아들 태어났는데 저랑 친한 친구들이고요. 아직도 이슬람의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이 친구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 제가 이 목사인 것도 이제 알아요. 내 목사인데 내 또 키르기즈 갈 거라고 이야기도 했거든요. 어서 오세요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친구들도 제가 언젠가는 저랑 같이 하나님 믿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제가 바라고 있고요. 네, 이제 거기 학교입니다. 보통 이제 이 정도 학생들 이 친구 졸고 있는데 시험 보고 있는 이 정도 학생들이고요. 네, 이거 졸업식 저 있을 때 졸업했던 그림이고요. 가운데는 일대 선교사님, 교장 선생님이시고요. 이거는 홈커밍 데이 했던 사진입니다. 사진은 다 제가 찍어가지고 저는 없고요. 저 마지막 이제 이야기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제목을 떡과 복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이제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우리가 선교할 때 떡과 복음을 전하러 간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가져봤어요. 떡과 복음 했을 때, 그러면 떡이 먼저일까 복음이 먼저일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떡과 복음이라고 하니까 두 번째 제가 가졌던 질문이, 그럼 누군가에게 떡이 복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두 번째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떡과 복음이 있는데 과연 누군가에게 내가 떡을 줬는데 그 사람에게 이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한번 가져봤었고요. 세 번째는 누군가에게 바꿔서 복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에게 떡이 될 수 있을까라는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질문을 이제 여기 선교 떠나시는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진 결론은 사실 두 번째는 제가 누군가에게는 내가 주는 떡이 그들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사역은 이제 국제개발협력,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분야인데 이제 세계적으로 합의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계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는, 가난한 나라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일은 해야 되겠다라고 만드는 것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중에 몇 가지 일을 이 NGO 단체에서 함께 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저에게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랬던 나라들에게 초기 이제 선교사님들을 제가 어떤 비판하는 건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던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앞에서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이유는 우리가 어떤 나라에 그냥 가서 단편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한두 시간 그냥 듣고 이 나라 언어는 보고 역사는 보고 말은 보고 그냥 이렇게 듣고 단기 소교든 선교든 갔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좋은 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조금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들이 선교의 역사에서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봤던 이런 일들이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 나라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했던 일들이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느 나라가 주식이 빵입니다. 밀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쌀을 보내주는 거예요. 왜? 배고프다니까 쌀로 밥 해먹으면 배부르겠지. 그래, 우리 쌀을 엄청 보내주자. 그 사람들이 쓸 수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많이 하는 거 있죠. 우물 이런 이야기도 너무 많이 이제 우물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한국 NGO에서 많이 팠죠. 근데 가면 어떻게 하냐? 원래 아시겠지만 우물은 아주 깊게 파야 깨끗한 물이 나오고 주변에 이제 농지를 오염시키지 않는데 한국의 선교 역사 그리고 NGO에서 가서 급하게 이제 막 우물을 팝니다. 몇백 미터 파면 이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니까 물을 파서 사용했는데 몇 달 지나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우물을 못 사용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이 오염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케이스는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제가 일단 다 선교사님들이 좋은 마음으로 하셨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몇백만 원 가지고 우물 파기를 많이 하셨죠. 근데 그게 초기에는 많이 했지만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은 돈으로 우물을 팠을 경우에 초기에 그러니까 몇 달은 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 오염되고 아이들이 먹을 수 없고 황폐화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충분한 리서치 없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현지 중심의 선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끝내? 좀 사인이 네.
제가 강조하는 게 현지 중심의 선교입니다. 옛날에 저희가 가졌던 선교의 마음, 우리가 한국교회가 뭐 8, 90년, 7, 80년도에 굉장한 부흥을 일으켰죠. 한국교회의 부흥과 함께 이 부흥이 선교를 파송하는 엄청난 세계 선교의 역사에 엄청난 동력으로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이야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지났을 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일어납니다. 현지 중심의 선교가 일어나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제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연세 드시고 그때 파송되신 선교사님들이 지금 은퇴하실 나이가 되셨는데 내가 못 나오겠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시냐? 이걸 할 사람이 없다. 아까 제가 봤다 학교, 뭐 병원, 어떤 선교지, 교회에 있는데 내가 현지인들에게 줄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 개개인의 선교사님들의 어떤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사실 한국의 선교 역사에서 현지 중심의 어떤 선교적 활동을 이런 선교적 관점을 가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제 저희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공식 명칭을 다들 아시겠지만 해외 선교 동역자라는 표현으로 공식적으로 씁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는. 그러니까 뭐야? 다행히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가 가서 하는 게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지금 보는 퍼즐처럼 우리가 선교를 동역하러 가는 거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올여름에 뭐 몽골도 가시고 헝가리도 가신 분들도 계시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거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과 동역하러 간다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현지 중심의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과 해외 선교 동역자는 현지 리더십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현지 리더십을 존중하고 현지 리더들이 그 나라의 영적 상황이나 교회 나라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정확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사실 이게 틀린 겁니다. 현지 리더가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존중해주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선교는 연대와 협력.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걸 거기에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연대하고 협력하러 가는 거라.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서 연대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왔을 때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도 거기 있는 선교지가 원활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아직 선교사님들이 나오는데 물려줄 사람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현지 중심, 현지 리더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존중하고 우리가 나왔을 때도 그 현지 선교지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뭐 단기 선교든 성공회가 다른 어떤 선교를 앞으로 해나가든 이런 방향으로 해나가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기도 편지입니다. 자, 애기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6월에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랑 함께 남북교회에서 파송받아서 6월에 나가는데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현지를 존중하며 그들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싶고요. 생명적인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사역하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 아이들이 2명이 좀 어린데 이제 저희는 이야기 본데 저랑 아내는 다 2년 넘게 거기서 사역했어요. 제 아내도.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적응하는데 두려움은 없거든요. 하지만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는 제 도상민 전도사님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석이고는 사실 몇 개 드리고 가니까요. 혹시 기도해 주실 분들은 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성경 말씀만 이 말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아멘. 제가 이 성경 만나 외출하기 사건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라움들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항상 이스라엘 자손이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만나와 외출하기 사건 하나님이 오늘 많이 거두는 사람 적게 거두는 사람이 있는데 많이 거두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모자라지 않는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린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담겨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대부분의 나라가 개도국, 가난한 나라, 이런 나라 어떤 우리보다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데 우리가 결국 바라봐야 되는 나라가 이 만나와 배출하기 사건에서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으며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들여서 모두가 같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제가 강의를 뒤에 이제 강의 보니까 좋으신 분들 많은데 제가 겪었고 제가 이제 조금 공부했던 중앙아시아와 키르기즈 나중에 국제개발협력 NGO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다 같이 하나라도 얻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요. 저희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